드라마델리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상구씨 같은데? 매장에서 빈둥대며 비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던 홍혜교의 시선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네요. 미쳤나봐. 아니, 필리핀에 있는 상구씨가 여기 왜 있겠어? 말도 안 돼. 홍혜교는 유리창 밖으로 지나는 한 남자를 보면서 혼자 독백을 했네요. 아직도 내가 상구씨를 못 잊었나? 그럼 뭐해? 딴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남자를 혼자서 하는 말이지만 상구라는 남자와 홍혜교가 어떤 사이였는지 대강 짐작이 가능하네요. 더구나 상구처럼 보이는 남자의 모습에 벌떡 일어나 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는 걸 보니 홍혜교가 상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상구가 맞았습니다. 이미 버스 정류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상구는 홍혜교 집 앞에서 염탐을 하고 있었죠. 매장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오르는 홍혜교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애기, 우리 애교. 예전 모습 그대로네. 그대로야. 혼잣말을 했었는데요. 메마른 표정에 살짝 찌푸린 인상으로 볼 때 감정 넘치는 홍혜교의 말투와는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어 보였네요. 결국 상구는 홍혜교에게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내밀한 대화는 아직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깊은 밤 집 앞으로 찾아온 상구와의 밀착된 포옹이 모든 걸 다 말해주었는데요. 홍혜교는 공진택의 아버지 공대길만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숨어 살았던 여자입니다. 자신의 엄마 대숙이 그 집의 일을 봐주며 살고 있었지만 홍혜교는 아들을 낳아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었죠. 그러다 15년 전 공대길의 제삿날 갑자기 등장을 했었는데요. 술에 만취가 된 채 집으로 쳐들어온 홍혜교는 모두 들으라는 듯이 핸드폰 녹음기를 틀었네요. 홍혜교가 낳은 진단이는 내 아들이 맞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내가 증명한다. 공대길이 살았을 적에 공진택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었는데요. 진단이를 공진단으로 내 호적에 올려라. 그리고 계열사 중에 하나 진단이에게 넘겨줘라. 쌩쌩한 공대길의 음성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도록 아주 단호하고 강력했었네요. 홍혜교는 내 아들을 낳은 여자다. 나 하나만 보면서 이제까지 숨어 살았다. 그 녹음 내용에는 공진택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진택이 공진단을 받아들이고 급기야 홍혜교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홍혜교가 좋아서 죽기 살기 매달리는 상구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가정도 있고 더구나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갑자기 상구가 홍혜교 앞에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모두 짐작하듯이 바로 돈 때문이겠죠. 정말 홍혜교를 사랑했고 어쩔 수 없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들 공진단을 포기했던 거라면 상구는 다른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거나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다른 사람들 눈이 많긴 하지만 우선 공대길도 죽었고 홍혜교의 엄마 대숙도 죽었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유지할 수는 있었을 텐데요. 더구나 둘의 사이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었다면 이제 와서 불쑥 홍혜교에게 말하지도 않고 뒷조사부터 하고 나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테고요. 지금 사실 공진택의 집안은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조용한 집안에 돌을 던진 건 아니나 다를까 홍혜교인데요. 장수연은 홍혜교와 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고필승의 엄마 김선영과도 함께 자라는 여고 동창생인데요. 집안일을 봐주는 대숙의 딸로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홍혜교가 15년 전 느닷없이 쳐들어와서는 시아버지 공대길의 아들 공진단을 자신이 낳았으니 장수연에게 시어머니 행세를 하겠다고 했었죠. 물론 장수연 역시 공진택과 비슷하게 거부감을 나타냈었지만 결국엔 그렇게 받아들였던 건데요.
여고동창생이다 보니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어 장수연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홍혜교를 무시하거나 냉대했던 적이 없던 장수연이었죠. 오히려 장수연이 속내를 다 펼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게 불만이었던 홍혜교인데요. 손톱가기를 찾겠다고 남의 침실에 들어와 화장대를 뒤지는 것도 몰상식한 짓이지만 거기 보석함에서 아기 사진을 발견했다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김선영에게 들이대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무식한 짓이었죠. 물론 드라마의 극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그런 억지 장면이 들어가야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제까지 홍혜교가 보여왔던 모습과 연결지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일이었는데요. 결국 홍혜교는 공진택과 장수연의 칫솔과 고필승의 칫솔을 들고 나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일까지 일사천리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장수연과 고필승의 관계가 친모자 관계라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장수연을 공진택으로부터 쫓겨나게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물론 공진택이 장수연에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34년 전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었고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인데 이제와 그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나 난리를 할 일인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수연에게 실망한 부분은 34년 전의 그 일 때문은 아니죠. 아들 고필승을 친구 집에 맡기다시피 해놓고는 34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뒷바라지 했었다는 것이죠. 34년 전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34년 동안 내내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공진택을 배신해왔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아주 크다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장수연이라는 사람의 성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장수연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치지만 그 후 아이를 버리는 과정은 자신이 아닌 친정엄마 손을 빈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으로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은 게 좀 의아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공진택과 만나기 전 미혼의 상태에서 아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가정을 잘 이루고 사는 김선영 집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이 스토리에 더 부합이 되는 것일 텐데요. 아마도 장수연의 옛남자 김성수와 헤어진 시점과 공진택을 만난 시점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수연은 고필승이 김성수의 아이라 생각하고 가차없이 버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공진택의 아들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 이런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고필승이 공진택의 아들이라면 APP그룹은 당연히 고필승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공진택이 고필승과 공진단에게 회사 일을 매개체로 둘이 경쟁을 붙여놓는 일은 결국 재벌 후계자 수업에 해당하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홍혜교가 2개의 칫솔을 들고 나와 둘 다 유전자 감식병원에 맡겼다는 게 바로 그 암시인 것인데요. 어쨌든 홍혜교가 공진택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계기는 장수연이 자신의 친아들 고필승을 김선영의 아들로 키우게 했다는 데서 시작이 된 거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바로 홍혜교가 그 짝인 건데요. 더구나 홍혜교는 공대길의 자식도 아닌 상구의 자식을 낳아놓고는 재산을 뜯어내려고 공씨 집안을 비비고 들어와선 공대길의 애첩이었던 양굴었다는 게 더욱더 죄질이 나쁜 것이죠. 짐작대로 공진단의 성격을 보면 공씨 집안의 그 누구도 닮은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더구나 말도 안 되게 공진단을 공진택의 양자로 추진한다는 둥 기가 막히는 일을 만들 기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언감생심 공진단이 APP그룹 공진택 회장실에 들어가 자신이 당장 회장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전혀 모른 채 고필승을 무슨 도둑 취급을 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백미자한테 5억을 주고는 김지영과의 교제를 억지로 하게 되었는데요. 공진단도 공진단이지만 밥 먹듯이 딸을 돈에 팔아먹는 백미자부터 우선 벼락이라도 쳐서 어떻게 해버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이 세상에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신을 바칠 부모들이 대부분인데 백미자 같은 엄마가 판을 치고 있으니 드라마를 보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 도사리는 것도 사실이네요. 어쨌든 상구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인데요. 그것도 몇 푼의 돈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집에서부터 홍해교를 미행하면서까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겠죠. 지금은 아직 홍해교의 마음을 녹이는 작업 단계지만 머지않아 상구는 자신의 거대한 포부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상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바로 공진단이 자신의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공진단은 APP그룹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니 마음대로 눌러서 돈을 끌어내겠다는 생각일 텐데요. 과연 상구의 생각대로 될 수 있을까요? 홍해교는 전전긍긍 공진단이 상구의 아들이 아니라고 숨기고 감추겠지만 자신이 장수연에게 그랬듯이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모든 건 백일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이제 곧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네요. 홍해교가 밝히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공진단이 상구의 아들이라는 게 세상 천지에 다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고필승이 공진택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APP그룹의 내부는 다시 한번 뒤집어지게 되겠네요. 당연히 김지영이 기억을 되찾아 자신이 박도라라는 걸 이미 알게 된 후가 될 것이고 말이죠.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